위원장도 아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예. 국무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익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국무위원이 장관 그 15명인가 16명에다가 배석자라고 해가지고 10명 정도 서울시장 뭐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그 공정거래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배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사실은 배석자라고 참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거예요. 물론 배석자의 범 넓혀가지고 배석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 자체가 저는 법 위반이라고 봐요. 근데 이 관행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관행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장 뭐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오도록 한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네. 근데 권익위원장은 원래 의안 발의나 현안이 있을 때 참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총리실을 통해서 네. 국무위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 국무위의 그 배석자들이 뜬금없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국무위에 와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뭐 위대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 좀비들 때문에 반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가 지금 오히려 크게 비춰지는 거지. 굉장히 정상적이고 또 정상적이면서도 제대로 또 결정도 못한 거 아닙니까? 한 명은 선택적으로 자기가 임의대로 그냥 그 헌법의 그 네. 가치를 어기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좀비들의 행태가 워낙 악랄하게 그다음에 추악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마치 그 미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차제에 국무회의도 이게 좀 법대로 해서 네. 예, 지켜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됐는가. 그렇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근데 좀 대체로 무책임하다라는 고 느껴지는 대목은 최상목 대행의 입장인 건데요. 이 경호처의 지휘권과 관련해서 이 지휘권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따라서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뭐야 방금 여기서 전에. 제 3자적 멘트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책임자예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자기는 지금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기관들이 법에 따라서 알아서 잘 처리하라라는 것은 그 방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라 모르겠다 거의 이런 분위기고 거기서 알아서 잘하세요 이런 건데 저는 이 태도는 매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심각하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예. 뭐랄까요? 이게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때도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뭐래도 경호처에 대해서 명령 내지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를 해야 돼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의무예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아니,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워딩을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들이 경호처에 왜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냐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물었는데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입장 이외에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도 지금 좀비들에 포위돼 있는 거잖아요. 겨우겨우 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지만 우리가 그 국무회의 때 그 각자가 나눈 그 언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안의 구조를 갖다가 네.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좀비처럼 둘러붙어 가지고 지금 그걸 못하게 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건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번에 특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복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 공복이라는 것이 있는가? 정말 이 어떤 그 예전의 선비라고 할까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기 몸을 던지면서 초계같이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서 예. 어떤 그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하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리 그 월급쟁이가 됐고 정말 각자의 갓난 신고를 겪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무슨 그 훗날의 영광이 있고 그 자기 자손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한탄을 할 뿐이지 사실은 네. 뭐 저도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뭐 기자들도 샐러리맨 된 지 오래됐다라고 하고 뭐 참 그 우리 사회가 많이 이제 좀 강팍해지고 뭐 좀 이렇게 뭔가 막 기계적으로 막 균형 같은 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지금 법 질서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시간째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서 최상목 대행의 오늘 같은 워딩은 네. 상황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마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어요. 미사일을 쏘고 이제 넘어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도 그야말로 뭐 진돗개 발령하고 군사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권한 대행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 대행이 아니 그거 뭐 나는 잘 모르겠고 관계기관 간에 잘 협의해서 저 적국한테 다시 물러나라고 얘기를 좀 누가 나 대신 해보던지 아유 난 모르겠으니까 좀 알아서 해결해 보세요라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빨리 후임 대통령 빨리 뽑아야지. 불안해서 못 살겠어. 이거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 어떤 구체적 지휘는 할 수 없더라도 일반적 지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대통령 직무대행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네. 그 이미 제시된 영장은 그 법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네. 정도 발언만 해도 뭐 네. 박정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도 없이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좀 상황이 좀 답답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제가 좀 오늘 이제 보면서 캐릭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데 그 이분이 사실은 아까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명제를 갖다 설정하고 뭐 명분을 설정하고 이제 막 무조건 무식하게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물불 안 가리고 그다음에 그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그 서울중앙지검일 때 늘 싸웠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가지고 네네. 영장을 기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그 서울중앙지검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중앙지검이 중앙지검장 지검장일 때